퇴직신금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세금의 양은 수로 환산되기에 확인하기가 가장 용이하며 그러한 이유로 인해 정책 결정자들은 세금을 통해서 뜻한 바를 이루고자 하며 정당성을 입증하고자 합니다. 그렇죠. 현 시대에서는 세금을 숫자로 표시하기가 쉬워졌죠. 화폐로 세금을 거두니까.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군역도 일종의 세금이죠. 그러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양쪽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 건 사실이죠. 하지만 세금은 단지 가치의 일정한 양을 표시해 줄 뿐 어떠한 용도로 쓰이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세금의 집행 내역까지 봐야 알 수 있는 거죠. 최악의 상황에서는 세금이 특정 공직자의 칩으로 사용되어 최악의 상황에서는 세금이 특정 공직자의 칩으로 사용되어 공적 영역의 기능이 전혀 수행되지 못한 경우일 것입니다. 그렇죠. 세금은 특정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되겠죠. 공적 영역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세금을 거두니까 그런 것이지요. 따라서 세금이 부족해서 공적 영역의 기능이 수행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세금이 기능별로 분할되어 사용되는 방식을 살펴보아야 하며 그래요. 기능들 간의 상호관계 및 전체 기능과 부분 기능의 관계까지 살펴보아야 해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공적 영역의 가치를 드러내는 세금은 특정 지역에서 국가의 형식을 갖추고 정부와 같은 정치 영역의 기능을 하게 되면 끊임없이 거치고 쓰이며 국가의 형식이 사라지기 전까지 영원한 순환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렇죠. 어떤 지역에서 국가의 시장은 강제성을 띤 세금의 존재 여부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겠죠. 어떤 지역에 정부가 생긴다. 정부가 생긴다는 말은 또 세금이라는 형식이 생기는 것을 가리키기도 하죠. 이는 시장 지배 시대의 사적 영역에서의 소득과는 구분되는 것입니다. 세금과 소득은 좀 구별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거예요. 세금은 강제로 거치잖아요. 정부가 한번 세워지면 사적 영역에서 이제 그래요. 사적 영역 소득은 어떤가요? 스스로 구해야 되는 거죠. 구별되는 점이 있어요. 이윤을 얻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상품의 총 판매액이 투입된 자본보다 크며 그렇지 못할 경우 소득의 발생이 일시적으로나 영구적으로 정지될 수 있는 것과는 구분됩니다. 적자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재산이 계속 감소하면서 기업이건 가족이건 개인이건 물론 공적 영역의 부서별로는 세금의 투여가 정지될 수가 있으나 부서별로는 투입 필요 없다고 생각되면 세금이 투여 안 되겠죠. 전체 공적 영역의 세금이나 공적 영역에서 수행할 필수적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에서는 세금의 투여는 지속됩니다. 그렇죠. 뭐 필수적인 건 많잖아요. 뭐 분쟁과 관련된 어떤 사법부, 치안과 관련된 부서, 그래요. 군대 이런 거 국가 사라지기 전까지는 계속 세금이 투여되겠죠. 공적 영역의 제2순환 형태. 공적 영역의 제2순환 형태의 물적 토대의 세금 투여 플러스 인적 토대의 세금 투여, 조직체, 화살표, 공직자들의 활동, 세금, 물적 토대의 세금 투여 플러스 인적 토대의 세금 투여를 살펴보겠습니다. 순환한다는 거죠. 세금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투여되는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작업수단을 마련해야 하며 인간의 활동을 확보해야 합니다. 기업과 크게 다르지 않죠. 작업수단을 마련하고 또 인간의 활동을 필요로 하고
인간의 활동은 어떤가요? 사실은 인간의 활동보다 활동을 필요로 하죠. 인간의 활동은 작업수단이 대체할 수 있잖아요. 기계의 활동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필요로 하는 것은 활동이라는 것이지요. 작업수단과 인간의 활동을 필요로 하는 것은 모든 조직체의 공통적인 특징인데 정치 영역 역시 조직체로 이루어진 이상 이러한 공통적인 특징을 지닐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 정부의 토대, 정부의 작업수단 이 역시 자본이죠. 공적 자본이냐 사적 자본이냐 그런 차이만 존재할 뿐이죠. 작업수단의 경우 고대 농경국가의 경우 고대 농경국가에서는 부역을 통해서 마련할 수도 있었겠으나 그렇죠. 강제로 이식해서 작업수단을 만들어낼 수 있죠. 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시장 지배 시대에서는 상품의 형태인 생산물을 통해 확보됩니다. 구매해서 얻죠. 세금을 걷어서 구매하잖아요. 토지, 건물, 그 외의 필요한 도구들은 화폐를 지급하여 구매해야 하는데 이러한 물체의 형태를 띈 것들은 상품의 형태를 지니며 거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회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의 일정 부분은 상품의 형태를 띈 채 공적 영역에 투여됩니다. 그래요. 마련된 물적 토대는 인간의 활동과 결합하여 공적 영역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데 활동 지출을 제공하는 인간들이 봉급을 받으며 활동 지출을 통해 물적 토대와 결합하게 됩니다. 활동 지출 역시 활동을 거래하는 시장에서 상품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렇죠. 공직자가 있는데 공직자가 공직을 수행하는데 공직자가 공짜로 일하진 않죠. 봉급을 받으면서 일하죠. 거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야지 소득을 얻어서 그 공직자 역시 생존할 수가 있는 거죠. 활동 지출이 대가로 받는 봉급은 필수품과 사치품을 소비하는 데 사용되는데 이는 시장에서 상품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또한 활동 지출의 대가의 일부는 저축되는데 이 역시 상품의 소비와 연결되어 있음을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대부분 은행에 저축하죠. 그럼 그 은행은 그냥 보관하고 있느냐? 그럼 이자를 줄 수 없겠죠. 누군가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죠. 빌린 사람은 또 상품을 소비하겠죠. 여기서 핵심이 되는 부분은 공적 영역의 부분을 이루는 물적 토대와 활동 지출이 공적 영역에 투여되지 않으면 사적 영역에서 생산물을 생산하거나 유통을 위해 필요한 물적 토대와 활동 지출로 활용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요. 세금을 걷지 않는다. 그럼 그 세금으로 거치지 않는 부분은 또 사적 영역에서 이용되겠죠. 이 말은 역으로 사회의 필요성으로 인해 사적 영역의 물적 토대와 활동 지출이 공적 영역의 물적 토대와 활동 지출로 전환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적 영역이 필요하니까 공적 영역을 만들겠죠. 그러면서 일정 부분을 공적 영역을 유지하는 데 사용된다 이 말이죠. 필요하니까 그러다 하다는 말이죠. 국부의 관점에서 볼 경우 공적 영역에서 사용되는 가치는 국부의 유지, 성장에 필요한 기능을 수행할 때 의미를 지닙니다. 그렇겠죠. 정부 역시 생산에 참여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했죠.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것을 따릅니다. 이는 기업에서 생산물을 생산할 때 수행하는 인사, 총무, 회계, 기획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의 생산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지만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며 보조적 역할을 수행할 때 국가 전체적으로 공적 영역의 활동 역시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으로 인정됩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공적 영역의 생성 발전 역시 국부의 유지 성장의 한 기능의 담당으로 시작된 것이며 다른 관념적 가치는 보조적 역할을 할 수는 있으나 국부의 유지 성장보다 앞서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겠죠. 생산 여기 있지 주석이 있죠. 정부의 기능 역시 생산 기능이 사회적으로 분화되면서 생성된 것이다. 그렇겠죠.
국방 기능이나 뭐 치안 기능, 뭐 사법부의 기능 이런 거 다 일종의 사회적으로 보면 생산 기능에 속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으면 생산자들이 직접 다 비용을 치러야 되죠. 국방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무장해야 되고 생산 기능, 사회적으로 생산 기능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가 생긴 것이지요. 정의 실현 역시 국부의 유지 성장이라는 핵심 기능의 수행을 위한 보조적 역할을 담당한다고 하겠으며 다른 관념적 가치 실현 역시 보조적 역할을 수행합니다. 모든 생물들은 생존을 위해 자연으로부터 획득하는 기술이 있는데 국부라는 것은 그러한 기술이 고도로 발전하며 생성된 것입니다. 그래요. 인간의 생물이 형태를 취하고 있는 이상 이러한 절대적 법칙에 거스를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사적 영역의 조직체와 공적 영역의 조직체의 인적 토대와 물적 토대의 차이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적 영역의 조직체는 인적 토대와 물적 토대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을 스스로 만들어야 하며 그렇죠. 나아가 그 이상의 수단들을 획득하는 것이 목적이 현실입니다. 만일 사적 영역의 조직체가 인적 토대와 물적 토대를 만들 수 없다면 쇠퇴하거나 사라지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그렇겠죠. 스스로 다 얻어야 되는 거죠. 유지하고 발전하기 위한 어떤 토대를. 하지만 공적 영역의 조직체의 인적 토대와 물적 토대는 세금이라는 강제 수단에 의해 이루어지며 세금이라는 수단을 통해 마련한 인적 토대와 물적 토대는 사회가 생산한 대상들의 일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대상들의 소비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세금의 양에 따라 공적 영역의 인적 토대의 양과 물적 토대의 양의 변동은 존재하겠지만 세금이 존재하는 이상 공적 영역의 인적 토대와 물적 토대는 영구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렇겠죠. 강제력을 통해 인적 토대와 물적 토대의 기반을 사적 영역으로부터 취한다는 사실과 세금이 존재하는 이상 영구적이라는 사실이 사적 영역의 조직체와 크게 구별되는 점입니다. 정부의 형태는 바뀔 수 있고 정부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특성이 바뀔 수는 있지만 정부가 사라지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조선이 멸망했다 해서 정부가 사라졌냐? 그게 아니죠. 조선 정부가 사라진 것이 그 조선 정부를 대체하는 정부가 있었잖아요. 총독부라고. 국가가 존재하는 이상 정부는 항상 존재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물적 토대와 인적 토대의 세금 투여 형식은 변합니다. 이는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기술적 조건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화폐로 세금 걷지 않았죠. 그래요. 물체로 걷거나 식량과 같은 물체로 걷거나 때로는 주로 뭐 활동으로 걷었죠. 하지만 현 시대에서는 대부분 화폐로 세금 걷죠. 그런 형식은 바뀐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작업수단의 발전으로 생산성이 증가할 경우 물적 토대에 투여하는 가치 비중이 인적 토대에 투여하는 가치 비중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기계가 대체할 수 있는 거죠. 작업수단이 인간의 활동을 대체할 수 있겠죠. 점점 드러난 일이 많아지겠죠. 그게 좋은 거죠. 비용을 감소시키면 세율도 줄일 수가 있잖아요. 비용을 감소시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거치지 않는 세금은 사적 영역에서 일하는 이들을 사적 영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해 쓰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일정 기간 부서를 구성하는 인원이 10명이면 10명이면 1인당 봉급은 100만 원으로 통일하면 작업수단 역시 1인당 1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사용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일정 기간 한 인간에게 드는 비용은 그럼 얼마가 되나요? 110만 원이 되고 부서의 기능 수행을 위해서는 10명이니까 1100만 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생산성이 향상되어 10명이 할 수 있는 일을 3명이 할 수 있게 되고 작업수단의 가치가 1인당 100만 원이 될 경우 부서의 기능 수행을 위해서는 인건비 포함하여 600만 원의 가치만 사용되어도 됩니다. 그렇죠. 이 경우 물적 토대와 인적 토대에 투여된 가치 비율을 살펴보면 전자의 경우 물적 토대 대 인적 토대는 10대 1이 성립하며 그렇죠. 100만 원, 10만 원이니까 1000만 원 또 100만 원 이렇게 계산하게 되죠. 후장의 경우 물적 토대 대 인적 토대는 1대 1이 성립합니다.
그래요. 작업수단의 비용이 높아졌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비용이 감소한다. 좋은 일인 거죠. 즉 봉급에 변화가 없을 경우 작업수단의 발전 정도는 투여되는 세금의 절대량에는 반비례 관계에 있으며, 그렇죠. 물적 토대의 가치 비중과는 비례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작업수단이 발전하면 작업수단이 많이 쌓이니까 그래요. 물적 토대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고, 전체적으로 보면 작업수단이 발전하면 세금의 절대량은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하면 세율을 변동시키지 않더라도 세금이 증가하겠죠. 저번에 설명했죠. 또 어떤 부분이 있나요? 사회가 발전하면 비용이 감소하죠. 작업수단이 발전하면서. 그러면서 또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증세 없는 허구다. 그 말은 잘못된다는 거예요. 증세가 없더라도 세금이 증가할 수 있는 길이 두 가지나 있다는 거예요. 작업수단의 발전을 통해서 여유의 세금이 생길 수가 있고, 경제의 양적 성장을 통해서 또 추가적인 세금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러한 사실들을 박근혜 정부나 그렇죠. 허구 복지는 정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주장한 유승민 원내대표는 몰랐던 것이죠. 그래요.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하죠. 여유분의 세금이 생겼을 때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러한 게 중요한 거예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아니고 토요일 금화종지를 또 봐야 되겠죠. 그래요. 여러 효험이 있는데 일등 가는 신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회강을 하면, 돌리면서 살피는 일을 하면 또 있다는 거예요. 일측, 정중, 목광 등등. 또 하나는 뭐냐, 정한 가운데 있으면 비유적 표현이죠. 조용한 상태에 있으면, 고요한 상태에 있으면은 늑스작용을 거치라는 말이고, 더 깊이 들어가면 어리작용을 일으키는 거죠. 그 정은 어리작용을 일으킴으로써 늑스 소리를 거쳐라 이 말이죠. 목광이 등등한다. 눈의 빛이 솟아오른다. 비유적 상징적 표현이죠. 눈의 빛. 그래요. 보지 않는 것을 보게 된다. 뭐든 간에 신의 마음을 보게 된다. 뭐 그런 말이죠. 만전개배. 눈앞에 펼쳐진 모든 것이 하얀 빛으로 가득 찬다. 다 비유적 표현이죠. 상징적 표현이죠. 알 수 없게 적어놨죠. 여제 운중 구름 가운데 있다. 뭐 대충 보면 초월적인 상태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계안, 멱신. 눈을 열고 몸을 찾는데 무종 멱신. 몸을 찾을 수가 없다. 찾아서 볼 수 없다. 무슨 말인가요? 육체가 사라졌냐? 그건 아니겠죠. 마음 수양하는데 자살한 게 아니죠. 무슨 말이냐? 몸은 비유적 표현이죠. 법신은 뭐라 했나요? 법신. 어떤 거는 신은 마음을 가리키죠. 그러면 그냥 신은 뭘까요? 인간의 마음을 가리키겠죠. 육체를 통해서 겪으며 생겨난 인간의 마음이 사라진다 이 말이겠죠. 왜? 앞에서 언급했죠. 마음이 어떤 가는 신의 마음과 같아졌으니까 당연히
그리고 집착으로 인해 생겨난 넉스장으로 인해 생겨난 인간의 마음은 사라졌겠죠. 자위, 허실, 생배 이를 가리켜 텅 빈 방에 하얀 빛이 생겼다고 하는 것이다. 텅 빈 방은 뭔가요 그러면? 마음을 가리키겠죠. 마음에 하얀 빛이 생겼다. 그래요. 인간 넉스장으로 인해 생긴 마음이 사라지고 어떤가는 신의 마음이 생긴 것을 가리키는 거죠. 내외 통명, 안과 밖이 통하며 밝다. 그 마음과 육체가 속한 세상이 서로 통하게 된다. 이 말이죠. 길상지지야. 그 복이 있고 상스러운 일이 끝없이 몰려온다. 그 말이죠. 무슨 왜 이렇게 할 수가 있냐? 이제 어떤간의 신의 뜻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 길하고 상스러운 일이 끝없이 펼쳐진다 이 말이죠. 어떤간의 신의 뜻, 섭리겠죠. 섭리에 따라 살아가면 길하고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인간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섭리를 이용하니까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하늘을 날 수도 있게 되고 비행기를 통해서 통신수단도 발달하고 편해지죠. 추울 때는 보일러 떼서 따뜻하게 지낼 수 있고 더울 때는 에어컨을 틀어서 시원하게 지낼 수 있고 다 섭리를 이용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죠.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간의 신이 의식에 강림하여 어떤간의 신의 생각이 이루어지며 육체를 통해서 겪으며 집착으로 인해 생긴 마음은 정화되며 사라진다. 그렇겠죠. 고로 예전에 접하면 흥미나 분노를 느끼거나 집착을 느끼던 대상에도 특별한 감정이 생기지 않는다. 그렇겠죠. 어떤간의 신의 뜻에 따라 세상을 바라보지 넉스 장ung에 의해 생겨난 집착에 의해 세상을 바라보지 않잖아요. 그래요. 넉스에 집착하면 어떤가요? 스포츠를 보면 응원하는 팀이 죽었으면 슬퍼지고 분노하게도 되고 기뻐하게도 되고 그래요. 스포츠만 그런 게 아니죠. 연예인을 보면 이쁜 여성이나 멋진 남성을 보면 흥분하기도 하고 그래요. 드라마 보면서 분노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또 정치 행위를 보면서 분노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특별히 그런 감정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는 그러한 대상들에 대한 관심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어떤가는 신의 뜻에 따라 그러한 대상들을 바라보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요. 어떤가는 신의 뜻에 따라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니 마음과 세상이 통하며 세상의 참된 뜻을 알게 되어 상스러운 일이 끝없이 몰려온다. 그래요. 초월적 상태에 이르러 이제 무엇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초월한다는 건가요? 넉스 작용에 의해 생겨난 어떤 마음 그리고 감정의 집착을 넘어서서 그게 초월이겠죠. 그래요. 어떤간의 신의 뜻에 따라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니 상스러운 일이 끝없이 몰려온다. 이렇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한 현상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지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